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는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홍규라고 하고 이번 발표는 저기 계신 문윤정님하고 이제 공동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예,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예,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CXL 메모리라는 새로운 타입의 이제 메모리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나온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CPU 소켓에 이제 서버 쪽에 이제 딤 슬롯 쪽에 이제 메모리를 이제 장착하게 되는데 이 장착할 수 있는 이 슬롯 자체가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슬롯이 이제 모자르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메모리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PCI 익스프레스 쪽을 통해서 이제 CXL 인터페이스로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CXL 메모리를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장착을 통해서 메모리 대역폭과 이제 용량을 모두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CXL 메모리라는 게 이제 없던 새로운 종류의 이제 메모리니까 먼저 장치 인식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위한 리눅스 커널 쪽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제 업스트림에서 이쪽 경로에서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단순히 인식만 된다고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거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누마 노드라는 것으로 이제 누마 앱스트랙션 된 것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CPU와 메모리가 있는 이 노드가 노드 제로, 이제 CXL 메모리가 이제 4개가 이제 하나의 누마 노드를 이제 잡혀서 노드 1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되고 이제 이 노드 앱스트랙션 기반으로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HMSDK 프로젝트가 여기 위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HMSDK 프로젝트는 GitHub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링크에 가보시면은 이제 저희 액티비티를 이제 전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HMSDK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전통적인 DRAM과 CXL 메모리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드로는 밴드위스 익스펜션 모드가 있고, 밴드위스 익스펜션 모드는 타겟 워크로드가 밴드위스가 부족해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 이제 성능이 충분히 나오지 못할 때 CXL로 장착된 그쪽으로 이제 밴드위스를 일부 덜어내면서 이제 성능 향상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캐패시티 익스펜션은 CXL 메모리 자체를 장착을 하면은 메모리 용량 자체는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제 CXL 메모리 쪽에 액세스가 되기 때문에 약간 느리거든요. 그런 딜레이들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로는 이제 커스터머 로케이터라고 저희가 HMSDK 프로젝트에서 HMarlog, HFree 이런 신규 API들을 이제 제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특정 오브젝트들을 CXL 메모리 할당한다든지 이런 API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API를 제공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모드에서는 앞에 두 모드에서는 이제 OS 레벨 기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정 없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정 없이 이제 OS에서 이제 알아서 관리를 해서 이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발표에서는 이 앞에 두 개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밴드위스 익스펜션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인터리브라는 게 1대1 인터리빙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DRAM과 CXL 메모리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씩 이렇게 분산해서 이제 각각의 노드에 이제 할당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액세스에 대한 분산이 이루어지는데, CXL 메모리 쪽이 보통 보통 배역폭이 조금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DRAM 쪽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1대1로 이제 인터리빙을 하게 되면 CXL 메모리에 이제 제한이 걸려서 오히려 DRAM 쪽도 이제 밴드위스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구현한 게, 이거는 리눅스 커널 6.9에 이미 업스트림돼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이제 M4 Weighted Interleave라는 메모리 폴리시가 이제 추가가 되어서 이제 1대1이 아닌 N 대 M 이런 식으로 인터리빙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2대1이라고 했었을 때는 DRAM 쪽에 2페이지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CXL에 1페이지를 할당하고 이렇게 교차해서 하게 되면 이제 가진 밴드위스를 충분히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는 2대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2대1이 고정이 아니라 여기 CCFS 노브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숫자를 이제 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면 분산되는 웨이트는 다르게 되고요. 여기서 누마 컨트롤로 이제 W 옵션을 통해서 노드 0과 노드 1에 대해서 웨이티드 인터리빙을 적용하겠다
라고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웨이티드 인터리브 모드로 이제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 MLC라는 그 인텔에서 제공하는 그 툴을 통해서 그 대역폭을 측정해 봤을 때 D램 쪽에 8채널, CXL 쪽에 4채널을 이제 장착한 상황에서 리드 라이트 레이쇼를 뭐 2대1, 1대1 이렇게 봤었을 때 대역폭 향상이 21%, 31% 이런 식으로 향상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약이 있는데 아까까지 측정된 거는 한쪽 소켓 쪽에서의 웨이티드 인터리빙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투 소켓으로 가게 되면 양상이 복잡해져서 사실 여기서 이제 UPI를 건너서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CPU 제로에서는 두 페이지 할당하고 자기 노드에 그 다음에 할당하는 게 이 노드 1쪽 이렇게 3, 4를 여기에 할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CXL 5, 6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할당하게 되거든요. 여기 CPU 1쪽에서도 이제 할당을 할 때 건너서 이제 여기 두 페이지 할당하고 자기한테 두 페이지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할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CPU 쪽에서 바라봤을 때 반대편에 있는 그 누마 노드에 접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PI라는 게 그 인터커넥트인데 이 인터커넥트에 이제 보틀렉이 걸려서 오히려 안 쓰는 이만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 우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가이드에서 권장드릴 때 이제 CPU는 그냥 한쪽만 써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누마 컨트롤 쓸 때 CPU 노드 바인드라는 옵션을 써서 한쪽만 쓰라고 이제 권장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HMSDK 신규 버전 4.0을 릴리즈할 때 이제 아직 업스트림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포함돼서 릴리즈한 게 이제 소켓 어웨어 웨이티드 인터리브라고 그 소켓 자기가 어느 소켓에 있는지를 인식해서 각자 자기 반대편에 있는 UPI 반대편에 있는 쪽에 할당을 안 하고 자기 자신에 있는 쪽에만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CPU 제로도 자기 쪽만 쓰고 CPU 1도 자기 쪽만 쓰고 이렇게 하면 양쪽 그 소켓을 전체 풀 밴드위스를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누마 컨트롤 쓸 때도 이제 마이너스 W 할 때 전체 노드를 이제 그냥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 그 밴드위스를 풀 밴드위스를 쓸 수 있어서 훨씬 더 높은 대역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험 결과는 아마도 이번 연말 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캐패시티 익스펜션 파트는 이제 옆에 네, 죄송합니다. 커패시티 확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D램과 CXL 서로 다른 성능의 메모리가 같이 시스템 메모리로 사용되는 이런 시스템을 이종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성능 간의 계층이 있다고 해서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용량은 확장을 하되 성능은 마치 빠른 메모리만 사용한 것과 같은 성능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자주 접근되는 핫 데이터는 빠른 메모리에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느린 메모리에 적절히 배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티어링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티어링 소프트웨어는 메모리 접근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로 잘못 배치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동시켜주는,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HMSDK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다몬이라는 데이터 액세스 모니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메모리 관련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두 가지 동작을 구현을 해서 커널 버전 6.11에 업스트림이 되었고요. 그리고 HMSDK에서 젠 미그폴이라고 하는 다몬을 시작할 때 필요로 하는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있는데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조금 쉽게 생성하도록 해주는 사용자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몬의 동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몬은 메모리 접근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공간을 리전 단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샘플링 방식으로 메모리 접근을 트래킹을 합니다. 각 리전 내에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랜덤하게 하나의 페이지를 골라서 그 페이지가 접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이 과정을 매 샘플링 인터벌마다 하는데요. HMSDK에서는 이걸 100ms로 지정을 하고 있고 매 이 간격마다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이 되었다고 하면 랜덤하게 하나를 고르긴 했지만 그 페이지가 속한 모든 리전이 접근되었다고 판단하고 리전의 액세스 카운터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그리게이션인데요. 계속 샘플링을 하다가 어그리게이션 인터벌이 되면 샘플링 할 때 증가시켰던 업데이트했던 카운터를 확인하고 리셋하는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리전 재조정 과정도 하고 에이지도 계산을 하는데요. 리전의 에이지라는 것은 이 리전이 이 접근 패턴을 얼마나 오래도록 유지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기의 액세스 카운트와 이 직전 주기의 액세스 카운터의 디프 값을 보고 이 값이 차이가 없거나 적으면은 이 접근 패턴이 이 주기 동안 유지가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에이지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 값이 클수록 이 리전의 접근 패턴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그리게이션 인터벌마다 이제 모니터링한 것을 바탕으로 이 액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HMSDK에서는 디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초 동안 한 번도 접근되지 않은 리전은 디모션을 시켜줍니다. 느린 메모리로 보내주고요. 프로모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번이라도 접근되었다고 마킹이 되어 있으면은 빠른 메모리로 올려주게 됩니다. 네, 이런 동작 방식을 바탕으로 성능 평가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의 실험 환경입니다. 인텔 시에라 포레스트 서버에서 DRAM 512기가, CXL 메모리 512GB를 장착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평가에서 고려를 많이 했던 것은 메모리 채널을 다 풀로 장착을 하고 이 메모리를 모두 사용하는 좀 대용량 워크로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라마 3.1 405빌리언 모델을 사용한 라마다 CPP 벤치마크인데요. 네, 디폴트 메모리 정책으로 돌려봤을 때 메모리 사용량은 440GB 정도였고 메모리 스루풋은 약 초기화 단계를 지나서 150GB/s 정도를 유지를 계속합니다. 이 수치는 저희 서버 형상에서 DRAM 피크 스루풋보다는 낮고 CXL 쪽 스루풋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디폴트이면서 최적의 배치인 DRAM 온리 대비 임의로 가장 나쁘게 CXL 온리의 임의로 라마 벤치마크를 배치를 했을 때 실행 시간이 약 2배 가까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HMSDK 평가를 추가를 해봤는데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라마가 그냥 디폴트로는 DRAM만으로 핏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임의로 DRAM이 아이들 워크로드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실험을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CXL 온리는 라마가 다 느린 메모리에 할당된 경우이고 이 경우에서 HMSDK를 적용을 했을 때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워스트 케이스 CXL 온리 대비 23% 정도 성능이 실행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라마의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는데 초반에는 전부 다 파란색 CXL 메모리 쪽이 할당이 되었다가 HMSDK가 동작함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이 최대 180GB까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티어링 소프트웨어의 목표는 마치 빠른 메모리만을 사용한 것과 같은 성능을 내는 것인데 여전히 DRAM 온리보다는 긴 실행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더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HMSDK는 메모리 노드 하나에 담은 스레드 하나가 동작을 합니다. 저희 서버 형상의 메모리가 지금 노드 하나에 512GB인데 담은 스레드 하나가 512GB를 모니터링하고 마이그레이션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샘플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메모리 사이즈가 커질수록 리전 하나에 포함되는 페이지 개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랜덤하게 페이지를 골라서 접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K-다문디가 관리하는 메모리 사이즈가 특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얘를 나누어서 여러 개의 K-다문디가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K-다문디 시작할 때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생성해주는 이 유저 툴에 이런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맥스 리전 사이즈 예를 들어서 32GB를 주게 되면 다문 스레드 하나가 관리하는 메모리가 32GB가 넘지 않도록 노드 하나에 대해서 여러 다문 스레드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성능 평가 결과인데요. 기존에 이랬던 그래프 대비 스레드 개수가 증가할수록 스레드가 관리하는 리전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리전의 사이즈가 줄어들수록 실행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레드가 16개 정도에서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의 메모리 사용량 그래프인데요. 스레드 개수가 증가할수록 주황색 라마가 차지하는 디램 크기가 점점 빠르게 더 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 스루풋 그래프입니다. 스레드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것도 주황색 디램 그래프가 점점 빠르게 더 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점은 이종 메모리 시스템에서 CXL 메모리에 많은 데이터가 가입돼 그곳에 접근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이제 시스템 성능이 최적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메모리 벤치마크 실행하는 동안 전체 메모리 총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스레드 개수가 증가할수록 디램 쪽 전체 접근량이 늘어나고 CXL 쪽은 점점 줄어들면서 실행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S 벤치라고 하는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계산을 하는 대표적인 메모리 인텐시브 벤치마크인데요. 이 벤치마크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900GB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세팅을 했고 디폴트 펄리시로 돌렸을 때 디램 쪽에 500GB, CXL 쪽에 400GB가 차례대로 할당이 되고요. 메모리 스루풋을 프로파일링을 해봤을 때 보시면은 꾸준히 CXL 쪽에 더 많은 접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데이터가 잘못 배치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동일하게 실험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얘는 데이터 사이즈가 900GB이기 때문에 디폴트를 저희 서버의 디램 512GB와 스왑을 사용하는 것을 디폴트로 했고요. 이 케이스 대비 CXL 메모리 장착만으로 실행 시간이 9.7배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HMSDK를 적용해서 스레드 개수를 증가함에 따라 최대 34% 수준의 실행 시간 절감을 확인을 했습니다. 메모리 스루풋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이렇게 CXL 쪽에 많은 접근이 일어나다가 스레드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램 쪽에 접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밴드위스하고 캐파시티 익스펜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밴드위스 프로파일링 하는 툴을 이번 릴리즈에서 신규로 이제 구현해서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캐파시티 익스펜션 쪽 얘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CXL 메모리에 데이터를 많이 놓되 사실 접근이 많이 안 되면 성능 페널티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접근량이 적은 게 좋은 건데 접근량이 적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밴드위스 프로파일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BWProf라는 이제 툴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BWProf는 여러 가지 커맨드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레코드를 하게 되면은 뒤에 이제 커맨드 같은 것들을 이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 밴드위스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MLC라는 인텔에서 인텔 레이턴스 체커라는 툴을 돌리면서 이제 누마 컨트롤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소켓 어웨어 웨이티드 인텔 리브를 돌렸을 때 어떻게 레코딩을 되느냐라는 걸 한 거고요. 레코드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레코딩 정보를 이렇게 인포 명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서 뭐 어떤 커맨드로 했는지, 어떤 서버인지, 어떤 시스템 형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뭐 덤프를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CSV 포맷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콘솔에서 이제 보기 편한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고, 리포트 커맨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투소켓 서버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첫 번째 소켓, 두 번째 소켓 이렇게 나눠서 보이게 되고요. 뭐 4소켓이면 이게 4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고 D램과 CXL 양쪽에 이제 리드 라이트 그 밴드위스를 전부 다 볼 수 있게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체 레코딩된 거에서 이제 에버리지 스루풋을 보여주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스루풋이 아니라, 스루풋은 뭐 메가바이트 퍼 세컨으로 나오지만 이거는 그 접근된 거 전체를 누적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뭐 기가바이트 단위로 이제 일단 출력하긴 해놨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세 번째 컬럼은 리드 라이트가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D램과 CXL 뭐 각 소켓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컬럼은 이제 D램하고 CXL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접근이 됐는지 이런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xample은 그 웨이티드 인터리빙을 돌렸기 때문에 저희가 웨이트 값은 3대1로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D램 쪽에 거의 뭐 한 3, CXL에 한 1 정도 이렇게 접근된 게 실측치로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뭐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근사하게 잘 분산이 된 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그리고 뭐 퍼프, 리눅스 퍼프 툴처럼 이제 탑 명령어도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나오면 첫 번째는 이제 에버리지 스루풋이 아니고 그 특정 인터벌 사이에 이제 스루풋을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픈소스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HMSDK를 공개한 건 23년 5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퍼블릭하게 오픈을 했고, 이제 그 웨이티드 인터리빙 기능을 포함한 기능을 릴리즈를 했고, 2.0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티어링 기법, 데몬 기반으로 이제 티어링 하는 거, 그리고 3.0은 작년 9월에 이제 릴리즈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그 작업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업스트림 한 거거든요. 그때 웨이티드 인터리빙하고 뭐 티어드 메모리 매니지먼트 이런 거 다 업스트림 됐고, 관련된 누마 컨트롤, 뭐 데이모, 뭐 여러 가지 그런 툴들에 전부 다 업스트림을 해서 이제 릴리즈를 했었고, 4.0에서는 이제 약간의 로컬 패치가 생겼지만 소켓 어웨어 웨이티드 인터리브 저희가 이제 로컬 패치로 이제 포함해서 이제 릴리즈를 했고, 아마도 내년이나 뭐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업스트림을 다시 한번 시도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건 타임라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 6.9, 6.11 이런 곳에 이제 각각 업스트림 했던 게 이제 기록이 있고, 6.16에서는 웨이티드 인터리빙 쪽에서 한 누마 노드에 여러 개의 CXL 메모리를 장착했을 때, 뭐 예를 들어 4채널 이렇게 꽂았을 때 웨이트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노브이 잘못되어 있는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버그도 전부 다 이제 픽스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다른 쪽에서 저희와 관련된 기능들이 이제 업스트림된 기록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웨이티드 인터리빙 관련된 롭들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누마 컨트롤 관련해서는 웨이티드 인터리빙이 이제 커널 단에서 이제 지원이 되니까 뭐 림 누마 쪽에 웨이티드 인터리빙을 쓸 수 있는 API 같은 것들이 몇 가지 구현이 돼서 이제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 HW록에서도 웨이티드 인터리빙 관련된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몬 관련된 쪽에도 이런 업스트림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데모가 유저 스페이스 툴인데, 데몬을 쓰기 위한 이쪽도 저희가 많은 개선 작업을 해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컨퍼런스 액티비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오픈소스 서밋 유럽, 뭐 LPC, 뭐 LSFMM 이런 곳들에 계속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는 OCP 글로벌 서밋 이런 곳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 팀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 지금 그 리눅스 커널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 쪽에 코드 리뷰어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사이드긴 한데요. 예, 그 지금 워크 인 프로그레스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CXL 메모리로 저희가 대용량 메모리를 구성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테라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 스트럭트 페이지를 저장하는 그 맵맵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게 이제 D램을 잠식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 자체를 이제 좀 줄이는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트럭트 페이지가 한 64바이트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10테라 되면 160기가가 메타데이터만 그냥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절반으로 줄이는 게 일단 1차 목표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잘 줄이면 이제 8바이트까지 이제 8분의 1로 줄이는 게 목표고, 이거는 저희만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고 그 오라클의 매튜 윌콕스라든지 뭐 다른 여러 서브시스템 메인테이너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큰 작업입니다. 예, 그렇게 됐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그 밴드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핫페이지를 양쪽에 적절히 이제 분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웨이트가 됐던 잘 분산을 해서 최대한의 이제 그 밴드위스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얼로케이션 타임에 하는 겁니다. 웨이티드 인터리빙. 런 타임에 바꾸는 게 아니고 얼로케이션 타임에 하는 거고, 이거는 목적 자체가 이제 스피드업을 얻기 위한 거고요. 캐패시티 익스펜션을 위해서는 핫 데이터는 D램에, 뭐 콜드 데이터는 이제 CXL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이제 기본 전략이고요. 이거는 런 타임에 액세스 패턴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다이내믹하게 마이그레이션을 시키는 그런 기법이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CXLA 갖고 있는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좀 그 줄이기, 뭐 하이딩하기 위한 그런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한 BW 프로프라는 툴로 내가 돌리려는 워크로드가 밴드위스가 헝그리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뭐 디램 스루풋이 너무 높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웨이티드 인터리빙을 쓰는 거를 고려해 보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CXL 쪽에 자꾸 밴드위스가 높게 잡힌다, 스루풋이 높게 잡힌다 그러면은 티어링을 좀 잘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전부 다 이제 오픈소스 이코시스템에 전부 다 적용하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돼야 이제 엔드 유저들이 이제 CXL 메모리 쓰기가 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확장하려고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콜래보레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반도체 회사지만 이런 활동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고맙습니다. 업스트림 하실 때 네. 큰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MM 시스템도 많이 건드려야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하실 때 혹시 어려웠던 점이나 어, 어려웠던 점? 네, 그 업스트림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MM 쪽 그 고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웨이티드 인터리빙 관련해서는 그 누마를 위해서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메모리 폴리시, 멤 폴리시 쪽 작업인데, 저희가 인터널하게 작업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 첫 번째 웨이티드 인터리빙이 들어갈 때는 저희 기능을 조금 가져가서, 그 당시에 멤버지 지금은 메타에 있는 그 그레고리 프라이스라는 엔지니어가 그거를 업스트림을 좀 많이 주도를 해줬거든요. 저희 기능도 일부 사용하면서. 그래서 인터페이스 패치 자체는 저희 거고, 뭐 일부 이렇게 같이 믹스가 된 상태로 들어갔고, 이제 티어드 메모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데몬 쪽은 저희가 그 당시에 메타에 계신 그 박성재 님이 그 한국인이시고, 그분하고 이제 협의를 잘 해서 이제 저희가 온전하게 이제 업스트림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도 이제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중에 마이그레이션 하면 성능의 제약 예,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의 오버헤드도 있고, TLB 슛다운하는 오버헤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TLB 슛다운하는 오버헤드를 줄이려는 노력들도 좀 시도를 했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배치가 잘못됐을 때의 페널티보다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냥 그 CPU 사이클을 좀 쓰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실험 결과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파일 중에 핫데이터, 콜데이터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네, 얼로케이션 단계에서 FM으로 나누는 거랑 네. 충돌이 있을 거. 그래서 이게 내가 돌리려는 워크로드가 밴드위스 헝그리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요. 두 모드를 믹스해서 쓸 수는 없고, 내가 돌리는 게 밴드위스 헝그리한 거면 웨이티드 인터리빙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핫콜드 마이그레이션을 쓰는 그런 전략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지나서. 예. 저는 사실 서버라는 회사에 이베이팅 하다 보니까 네. CPU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CSF에 맞는 여러 가지 장치와 알고리즘이 정말 네. CPU가 두 개 있고 그 CPU가 연결되어 있고 메모리만 있을 때고 네. 사실 왼쪽에 있는 CPU 입장에서 캐패시티가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그다음에 인터리빙 관점에서 네. 그냥 인터리빙하면 무마 시스템이 되거든요. 네. 루마로 하면 최고의 밴드위스 될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베릭 친깃을 생각했을 때 비슷해요.
네. 아, 그, 생각이 드는데 예. 아,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사실은 네, 그렇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액세스 레이턴시가 차이가 나는 두 개의 메모리 시스템 네네, 가장 효율을 얻는 방법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두 코어가 있는 시스템에서 네. 각자 있는 로컬 메모리에 대해서 네, 왼쪽에 있는 CPU가 예를 들어서 캐패시티가 좀 부족한 거예요. 네. 코어만 쓰기에는. 네네, 하지만 오른쪽 놈은 남아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놈이 그 두 메모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 메모리인 건가요? 그렇죠. 예. PCI로 연결돼 있는 네네,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스킨을 네. 이런 쪽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구현한 게 누마 앱스트랙션 위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이게 뭐 CXL에 스페시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마 노드로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사실 어떤 메모리든 저희가 이종 메모리를 이제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게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예,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